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경주에 와 있습니다. 오늘도 퇴근박이라서 빨리 피칭부터 시작하고 이야기 시작할게요. 노출 조정하는 거 힘드네. 여러분은 다이소 제품 많이 사세요? 예, 저는 캠핑 관련해서 용품 중에 약간 소모품으로 많이 쓰는 것들, 뭐 예를 들어서 비너 또는 뭐 방수포 이런 것들을 다이소에서 많이 삽니다. 의외로 다이소에 괜찮은 캠핑 용품들이 찾아보면 되게 많더라고요. 다이소에서 산 용품들만 모아도 아마 텐트 한 개 값은 나올 것 같아요. 뭐 제 영상에서 보시면 뭐 크게 비싼 용품은 없습니다. 제 소득 수준 또는 제 감성에 맞는 그런 텐트 또는 그런 장비들로 많이 꾸미는 편이죠. 뭐 흔히들 얘기하는 스노우피크 또는 뭐 헬리눅스 이런 거 저는 잘 안 씁니다. 최소한 제 기준에서는 좀 뭐랄까 굳이 그런 고가의 장비들을 사용하지 않아도 충분히 제 감성을 대변할 수 있는
뭐 중저가에 괜찮은 장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굳이 그렇게 비싼 장비들을 선호하지는 않는 편입니다. 네, 새로 테이블 하나 샀습니다. 뭐 솔캠 다닐 때 쓸만한 테이블이 좀 미니멀하게 가지고 다닐 테이블이 필요해서 하나 샀어요. 원래 있던 스툴에 이 선반, 스틸 선반만 양쪽으로 한 개씩 더 추가로 샀습니다. 금액은 그렇게 크게 비싸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다 이렇게 걸 수 있게 비너 보이시죠? 잠깐만 이렇게 당겨 드릴게요. 이런 비너들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물건들을 걸 수 있게끔 활용을 했고요. 이런 것들 다 다이소에서 산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연말 분위기 좀 내기 위해서 네, 초랑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이것도 다이소에서 샀고요. 그리고 이것도 다이소에서 샀습니다. 색깔이 좀 마음에 들진 않은데 다이소 물건은 다 좋은데 색깔은 못 뽑아. 색깔은 정말 아닌 것 같아. 여하튼 제가 아시죠? 제 영상 보시면 제가 소토 비싸서 안 사는 거, 네, 소토 대용으로 샀습니다. 예. 기능은 소토만큼 좋아요. 들어갔다 나왔다. 예. 불 잘 나오고요. 옆에 이건 뭐지? 불 조정도 되네요. 오케이. 좋네. 굳이 소토 안 사도 되겠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IGT 테이블 같은 경우에 풀세트로 구매를 하면 금액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 금액이면 저희 집 싱크대 리모델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네, 그 금액이 나오는 것 같은데 굳이 저는 IGT 테이블 같은 거를 사지 않아도 캠핑하면서 뭐 크게 불편함이 없거든요. 그리고 제 감성에도 크게 맞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제 스타일하고도 잘 안 맞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큰 욕심은 없습니다. 대신에 저는 텐트 욕심은 좀 있죠. 지금 뭐 1년도 안 됐지만 벌써 텐트가 아직 통관을 거쳐서 지금 오고 있는 텐트까지 합치면 총 9개가 되는데 예, 생각보다 많죠. 제가 텐트에 욕심이 좀 많은 거는 빨리 이 여러 가지 환경 또 노지 오토 캠핑 백패킹 뭐 이런 거 관련해서 그런 환경에 맞는 텐트들을 빨리 경험해 보고 싶은 생각. 예, 그리고 면 텐트, 폴리 텐트, 뭐 터널형 돔, 뭐 이런 여러 가지 텐트 형태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다 한 번씩 경험해 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네, 그래서 저는 의외로 텐트에는 욕심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제가 구매하는 텐트 중에서 엄청나게 고가의 뭐 몇백만 원씩 2, 300만 원이 넘어가는 그런 텐트는 없습니다. 물론 고가의 비싼 제품들이 소재나 내구성이나 아니면 뭐 편의성에서 좋은 거는 당연하죠. 그만큼 비싸니까. 그런데 그런 편의성을 제공하고 그런 내구성을 주는 장점에 비해서 금액이 만약에 기존의 그 제품의 평균가에서 2배를 넘어서 3배, 4배, 5배, 6배, 심지어 10배까지 간다면 저는 솔직히 되게 고민될 것 같아요.
만약에 체어가 하나 있다고 예를 들면, 일반적인 체어가 그 통상적으로 그 체어가 그 시장에서 10만원이라고 치면, 고가의 브랜드가 100만원에 판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10배의 가격이죠. 그러면 그 10배의 가격만큼 나한테 그만한 10배의 편리함을 주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합리성을 택한 거예요. 말하자면 조금 불편해도 괜찮아. 그 정도는 감수할 수 있어. 근데 2배를 넘어서 2배까지는 인정하겠어. 근데 4배, 5배? 그 이상은 선택을 안 할래. 차라리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그냥 일반적인 체어를 쓰는 게 좋겠다. 그게 제 선택입니다. 물론 그거는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건 선택의 문제고 옳고 그름의 문제도 아니고, 내가 한 달에 200만원의 월급을 받는데 뭐 캠핑 장비를 300만원짜리 텐트를 뭐 할부로 샀다고 쳐요. 뭐 그거는 어차피 본인이 감당해야 되는 문제고 본인의 선택인 거죠. 그걸 가지고 비난을 할 수는 없죠. 그거는 뭐 개인의 선택이니까요. 그리고 그거는 자기 만족이니까요.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본인이 하는 선택에 대해서 누군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문제예요. 결국엔 자기 만족이죠. 뭐 비싼 명품 장비를 쓰는 분들도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내가 얼마를 벌든 내 수입이 어떻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 만족으로 물건을 사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어? 예, 맞습니다. 맞는 말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자기 만족이라고 얘기를 했으면 자기 만족에서 끝내야 된다는 거죠. 문제는 그 자기 만족을 넘어서 그걸로 급을 나누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뭐 어떤 장비를 쓰고 어떤 고가의 장비를 쓰느냐에 따라서 캠퍼들 사이에서 그걸 가지고 급을 나누고, 저 사람은 캠린이네, 또는 저 사람은 고가의 장비를 쓰니까 저 사람은 전문 캠퍼인가 보다, 어마어마한 뭐 금액의 희귀 아이템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저 사람 완전 찐 캠퍼네 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게 기준이 될 수는 없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롤스로이스 차가 있고 바로 옆에 신호 대기하고 있는 소형차가 있다고 했을 때, 차의 종류에 따라서 그 차에 타고 있는 사람의 성품이나 인격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잣대가 될 수는 없고. 겨울은 겨울인가 봐. 큰일 났네. 저 개인적으로는 내년 2023년 상반기 여름 시즌을 기점으로 해서 어느 정도 이 캠핑 붐에 거품은 좀 사그라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캠핑 붐으로 인해서 유입되었던 분들이 이제 1, 2년 차를 넘어가면서 이 캠핑을 진짜 계속 시작을 해야 될지, 안 그러면 그냥 유행처럼 시작했던 분들, 남들이 하니까 시작했던 분들은 아마 그때쯤 되면 많이 빠져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캠핑 붐으로 인해서 생기는 이런 거품들도 조금씩 사그라질 거라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고가의 장비로 세팅 막 해 있는 거를 보고 부러워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뭐 옆에 다이소 제품들로 세팅을 하든, 안 그러면 어떤 사람은 진짜 고가의 제품으로 세팅을 해서 있든, 뭐 그런 거에 고가의 제품으로 세팅한 캠퍼를 보고 열등감을 느낄 필요도 없고요.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만족입니다. 자기 만족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라면 뭐 다른 사람들의 뭐 시선 뭐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진짜 자기 만족은 누가 옆에서 뭐라고 가네, 내가 만족하면 그만이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그겁니다. 생각해보면 패션이랑 같은 거예요. 뭐 구제 시장에서 저렴하게 옷을 사 입든 아니면 고가의 명품의 옷을 사 입든 자기만의 개성, 뭐 자기만의 스타일,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거기에 맞게끔 옷을 입고, 진짜 옷을 잘 입는 사람은 명품으로 다 꾸미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명품이면 어떤 옷을 입어도 되게 명품처럼 보이는 거예요. 요즘 가장 핫한 텐트인 오르투스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해서 그 가진 사람들을 부러워하면 뭐 하겠어요. 실제로 부럽지도 않지만, 그러면 또 오르투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 헬리녹스 터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부러워할 수도 있죠. 그 헬리녹스 터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또 더 고가의 장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또 부러워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부러워하다가 부러워하고, 자랑을 하다가 부러워하고 그 뭐 하는 짓인가요? 자기 만족이라며. 자기 만족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남이 가진 걸 부러워하는 게 자기 만족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러면 평생 뭐 남이 가지고 있는 거를 부러워하다가 개미지옥에서 계속 돈질을 하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야, 너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왜냐면 난 부럽지가 않아. 한 개도 부럽지가 않아. 너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왜냐면 난 부럽지가 않아. 전혀 부럽지가 않아. 네가 가진 게 많겠니? 내가 가진 게 많겠니? 난 잘 모르겠지만 한번 우리가 이렇게 한번 머리를 맞대고 생각을 해보자고. 너한테 10만 원이 있고 나한테 100만 원이 있어. 그럼 상당히 너는 내가 부럽겠지. 짜증나겠지. 근데 입장을 한번 바꿔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 나는 과연 네 덕분에 행복할까? 내가 더 많이 가져서 만족할까? 아니지, 세상에는 1000만 원을 가진 놈도 있지. 난 그 놈을 부러워하는 거야. 짜증나는 거야. 누가 더 짜증날까? 널까? 날까? 혹시 주위에 어떤 분이 장비를 가지고 급을 나누는 분이 계시다면 뭐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시원하게. 지랄하고 자빠졌네. 자기 만족이라면 자기 만족에서 끝내야지 왜 그걸로 남을 평가하고 급을 나눠. 그건 자기 만족이 아니지. 그리고 자기 만족이라고 말할 자격도 없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평생 자기 만족을 할 수 없어요. 계속 남이 가진 거를 부러워할 테니까. 우리가 뭐 남들이 가진 거와 계속 비교하기 시작하면 그건 불행의 씨앗입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그냥 본인 스타일대로 즐기는 거지 뭐. 그렇지 않아요? 뭐 여러분이 동의하시지 안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박을 대비해서 이너 안에 추울까봐 라디에이터를 하나 5핀짜리를 구매를 했는데 이거의 단점은 글쎄요, 면 텐트에는 아무 소용이 없다. 예, 면 텐트는 아시다시피 면이라서 숨을 쉬잖아요. 그래서 면 텐트에는 전혀 뭐 기능을 못하는 것 같아요. 약간 폴리 재질의 2평 정도 공간의 이너 텐트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그 장박을 계획하면서 겨울철에 제일 부담되는 게 난방비잖아요. 뭐 펠릿 난로 같은 경우에는 펠릿 가격도 요즘에 좀 오를 것 같은데 생각보다 금액을 무시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뭐 등유 난로도 요즘에 등유값 장난 아니고. 이왕이면 캠핑장 안에서 쓸 수 있는, 뭐 어차피 제가 금액을 지불했으니까 캠핑장 전기는 600W 안에서 써야 되니까 그게 제일 좋잖아요. 그 전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하다 보니까 라디에이터를 구입했는데, 얘는 500W를 쓰고요. 그러니까 잠박할 때 이너 텐트 안에 반사식 난로 하나 놓고, 그리고 라디에이터 얘 하나 놓고, 그 전기장판 저온으로 털고 자면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 네이처하이커의 펠릿 난로를 사서 지금 계속 쓰고 있는데,
처음에 이제 첫 후기에 5kg짜리 펠리통을 다 꽉 채워도 3시간 반밖에 못 쓰더라 라고 후기를 남겼는데, 어떤 구독자분이 댓글에 요게 펠릿 연료의 양을 조절하는 부분이다, 이거를 조정을 해봐라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얘를 가장 위쪽으로 올려서, 지금은 남아있는 펠릿을 다 연소하기 위해서 퇴실 전에 중간 정도에 놔두었는데, 어젯밤에 요거를 가장 위쪽에다 위치해 놓고 사용을 해보니까 5시간 넘게는 쓸 수 있더라고요. 요게 펠렛 양, 그러니까 펠렛 연료의 양을 조절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요 부분을 위로 올리면은 소량으로 쓰게 되고, 밑으로 내리면은 펠렛 양을 많이 소모하게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몰랐었는데 댓글을 남겨주신 구독자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추가로 요번에 댐퍼가 달린 연통을 하나 구매를 했어요. 이걸로 화력을 조절하니까 훨씬 편하더라고요. 이게 쓰다 보니까 얘가 열 변형이 와서 이 환풍구 조절하는 부분이 이게 되게 헛돌아요. 공기량을 조절하는 이 부분이 헛돌아서 고정이 안 되고, 열 변형 때문에 이렇게 지 마음대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손잡이 부분도 이 부분도 열을 받아서 고정이 안 돼. 그냥 툭 떨어져요. 제 기능은 못합니다. 이 네이처하이크 펠릿 연료는 제가 뭐 다른 장비도 똑같지만 언박싱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계속 쓰면서 이런 장단점들, 제가 쓰면서 느끼는 점들을 영상의 주제에 상관없이 그때그때 제가 남겨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고 판단하시기 좋게. 보셨죠? 얘를 들고 얘를 열어야 돼요. 그리고 얘 지금 보셨죠? 이거 그냥 막 돌아가요. 아마도 요 부분, 중앙에 있는 요 부분을 한 번씩 조아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에 후기에서 여기 위로 올라왔던 연기는 역화가 맞는 것 같아요. 정확히 말하면 역연이죠. 연기. 그래서 지금 다른 분들 의견을 보니까 지금 연통이 60파인데 60파해 가지고는 흡출 세기가 약하기 때문에 더 굵은 연통으로 바꿔야 된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레규사를 사서 지금 60파이 연통을 80파이로 좀 확장을 하는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장박을 시작하게 되면 역화로 인해서 또 크게 또 화재 사고가 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조치를 좀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There's a feeling, there's a fire, there's a whisper reaching to the choir. Take the lead in the lies, throw your fears on the funeral pyre. Keep on breathing, don't go under. Keep your ears to the ground, hear the thunder. 네, 철수는 다 끝냈습니다.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았고요. 이 영상이 언제 편집이 되어서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아마 계획한 대로 편집이 되어서 올라간다면 올해 마지막 영상이 될 것 같아요. 유튜버하고 캠핑 시작하면서 정말 많은 곳을 다녔고 열심히 촬영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영상으로 여러분한테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올해보다 내년에 더 행복하세요. 자,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Fireflies can use their wings to turn the wind to hurricanes. You and I can break the chains. It takes a day to start a tiny